2020년 경자년 경금일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오늘의 주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경금일간에게는 아주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자년을 맞잖아요. 경자년을 맞으면서 경금일간 중에서 가장 특징 있는 사람들은 경자일주입니다. 경금일간 중에 경자일주를 가지신 분이라면 1년 내내 조심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뭔가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바르게 판단력을 항상 바르게 두고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소리가 나죠. 그죠? 자, 복음의 계절, 경자년이 경자일주가 경자년을 만났을 때, 자, 그런 개가 엎드려 울음 짓는 울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얘기하면 좀 나쁜 어감이니까 글씨가 같다. 이 정도만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자년이 왜 경자년에 힘드냐?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해년이었잖아요. 작년 기해년에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해년에 기해일주 여러분들 괜찮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기해년에 기해일주 아이, 전교에서 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대입 시험을 보는데 수시에서 떨어지고 정시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저는 그해 초에 조심해야 하는데 학교를 좀 낮춰서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무진장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피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피해 가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상처가 될까봐 정말 조심하세요. 수준을 조금만 자기보다 조금만 낮춰서만 지원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학자로서 이럴 때는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자년의 분들에게 제가 또 조심스럽게 한마디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란 걸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고 무시하라 이럴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금년은 경금일간들은 어떤 특성을 갖는지 또 한번 찾아볼게요. 만약에 작년에 기해년에 어떤 일을 시작한 것이 있다면 그 기해년에 시작했던 어떤 일이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해묘미 운동의 그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해년에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묘년에 가서야나 그게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버는 시기가 바로 그때에 이르게 될 거고, 자, 그때 했던 것들이 완벽하게 이제 내 것이 되었을 때 12년의 운세를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경금년에 가진 그런 분들 참 한 4, 5년 그 정도 끊임없이 투자를 해보세요. 장사를 시작했다면 바로 놓지 말고 이렇게 묘년에 가서 돈을 내가 벌 수 있으리라 믿고 한번 끊임없이 가보세요. 그러면 경금년이 가진 경금이라고 하는 그 특성의 본성의 심리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경금은 깡패 같은 심리, 어떤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조폭 같은 심리, 편관의 강제성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총칼을 옆에 찬 군사와도 같은 심리, 경찰관과도 같은 심리. 그래서 경금년을 가진 사람들은요, 경금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꼭 어디서든지 바른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일단은 잘못된 일을 절대 눈 씻고 잘 안 봐주고 넘어가려고 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강제성, 난폭성을 갖기도 합니다. 좀 슬슬 넘어가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봐줄 수도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걸 꼭 짚고 넘어가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의 비판적인 능력 확실하고요. 그러면서 비평가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죠. 근데 기왕이면 비평을 하되 비판을 하지만 않아야 하는 그런 특성을 바로 경금이 조심해야 할 특성입니다. 내면적인 심리로는요. 비견을 갖고 있어요. 편간이 극하는 비견의 심리. 요걸 30% 정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른 말을 할 때는 무엇 때문에 바른 말을 하느냐? 내 친구를 위해서 바른 말을 합니다. 비견이 바로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친구와도 같은 의리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일종의 말하면 의협심이죠. 그래서 왜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죽는 스타일? 그런 게 바로 경금일주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특히 경진이나 경술 같은 괴강을 가졌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자기가 우두머리인지 아니까, 자기가 괴강인지 아니까 특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하늘의 저승사자 같은 느낌? 아니면 하늘의 천신 같은 느낌, 천권과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술 괴강들 살다 보면 남편을 약간 좀 하로 보는 이런 심리 때문에 남편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좀 더 피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대의 명분을 중요시하면서 대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가정주부로만 오종종하게 살다 보면 그 편관의 기질이 모두 다 가족에게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십시오. 자, 경자년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금이 경자년을 만나요. 천간에 하나만 만난 것도 이미 복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에 나랑 똑같은 허수아비 같은 아이가 한 명 똑같이 서서 나를 지켜보는 운세? 그러면 저 하늘에서 보았을 때는 제가 경금인가? 얘가 경금인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일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갈 때 재수를 한다던가 신강할 경우에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게 왜? 자기 고집에 똘똘 뭉쳐 있을 테니까. 이럴 때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편관이 자기가 가진 편관의 기본적인 기질이 자기의 비견을 만나요. 그래서 의리를 또 지키겠다고 난리를 치겠죠. 의리에 죽고 사는 스타일이 되겠죠. 그런데 상관까지 같이 만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상관운이라는 것은 그 관을 극하게 되는 운이거든요. 편관도 정관에 비해서는 관이 너무 드센 관이 되는데 그 관이 상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정관이 약한 사람이라면 상관 경관으로서 또다시 그 관을 극하게 되는 현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자년에 그 경금년들이 참 많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리고 경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경금에게 있어서 사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참 힘쓰기가 힘든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그 양의 수가 양이에요. 자수라고 하는 음의 수에 일종의 올빵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올인 해주고 싶죠. 자,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같은 거예요. 자수에게. 계산 없어요. 경금 같은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막 저돌적으로 일단 주고 보는 스타일. 이런 면이 있어요. 계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네, 형님, 이런 스타일 알죠? 그런 스타일들이 바로 경금이거든요. 죽으라면 죽는 스님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의리에 죽으니까. 그런데 양이 흘러서, 자, 여기, 물이 흘러나오는 샘물 한번 볼게요. 꼭 어디서 흘러나오나요? 여기 바위틈에서 흘러나와요. 경금이라는 바위틈에서 흘러나온 자수가 이렇게 흘러갈 때 꼭 무엇을 만나야 하느냐? 토를 만나야만 합니다. 멈출 줄 아는 제방을 만나 주어야 하는 거죠. 이때 무토가 있어야 하고 기토가 있어야 하고 미토가 있어야죠. 최소한. 그죠? 술토 정도도 있어도 괜찮겠죠. 나쁘진 않겠죠. 아무튼 그래서 기토, 아무튼 술토 얘네들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왜 진토는 안 말하느냐. 신자진 합수국을 이루어버려요. 그럼 경금이 자기를 훅 빨아버리게 되는 거죠. 훅 빨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자진 합이 드는 진토는 그다지 올해는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미토나 이런 건토적인, 술토적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경금은 여기에 있는 금입니다. 금이 화가 있어야, 정화 같은 화가 있어야 재련이 되어주어서 이렇게 잘 금을 금답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병화가 있으면 금을 또 이렇게 병신업수로 비춰주기도 하겠죠. 금이 금다워지겠죠. 근데 화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넘치면, 관사론잡이 되면 그 관이 너무 넘쳐서 금을 다 녹여버리고 멸실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과다하면 없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화가 적당히 있는 금이라면 이번에 경자년을 만나요. 금과 수를 만나니까 참으로 냉정하기도 하고 차갑고 이런 기운에 살게 되겠죠. 화가 있는 금이라면 좀 낫겠지만 화가 음양의 역할로서, 그죠? 음양의 역할로서 화가 별로 없는 금 또는 토가 받쳐주지 못하는 금이라면, 인성이 받쳐주지 못하는 금은 금 혼자서 맨날 뭔가를 시도하다가 누가 뒷심 있죠. 뒷심 밀어주는 힘. 그게 없으니까 자기를 잘 발현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생수를 만나면 훅 빨려버리고 자기를 발현하지 못하고 자기가 실종돼 버린 듯한 느낌 있죠. 자기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 이런 금을 살게 됩니다. 금극목을 해주고 싶지만 인성이 받쳐주었다면 이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럴 때는. 그렇게 금생수, 수생목을 해줄 수 있는. 이번에 경금에게 있어서는 목이 없다면, 원래 없다면 수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자수, 금생수가 이미 돼 있으니까 수생목을 저절로 이렇게 실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목을 해줄 수 있는 장점에 올해 그런 기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경자일주별로 하나 볼까요? 그러면 자, 오행을 좀 두루두루 이해해 주셨나요? 자, 경금이라고 하는 편관이 내면에 비견을 갖고 있는데 경금이라는 비견이 또 와 있으니까 자, 요거 중요해요. 아, 정말 중요하다. 그죠? 경금이 자기랑 똑같은 이 경금이 있는데 목이 만약에 약한 사람이라면 경금에게 있어서 목은 재성이거든요. 금극목의 재성이에요. 이 재성을 목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 경금이 두 개가 얘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밥그릇이 반으로 줄겠죠. 요런 거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제라고 하는 재성이 딱 하나밖에 없었을 때, 정제가 하나밖에 없었을 때 이게 남자에게 있어서는 내 아내잖아요.
나와 똑같은 허수아비 같은 그 남자가 얘를 호심탐탐 노리게 되는, 그래서 내 부인에게는 어찌 보면 또 다른 남자가 한 명쯤은 왔다 갈 수 있는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목의 여자가 의리 있고 자기 사주가 바르고 괜찮은 여자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괜히 제가 이런 말 한마디 했다고 막 겁먹는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단식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고 전체적인 걸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단식적인 얘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개인의 사주를 푸는 게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자, 자수를 만났으니까 금생수, 수생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직접 벌리지 않고 자수를 통해서 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경자년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느냐? 경금에게 있어서 자수는 사지에 놓이는 경자. 와, 조금 전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복음이라고 설명드렸고, 복음 중에서도 일지까지 복음이 되니까 조금 정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뭐든지 돌다리 딱 한 번 더 두드려보고 가시면 문제가 별로 덜 발생하는, 그래서 원래 자기 실력보다 조금 학교도 낮춰서 가고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거보다 자기를 좀 더 겸손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인일주는요, 이게 편관을 두었습니다. 아니다, 미안. 편제네. 아이고, 이런 실수가 자꾸 일어나면 안 됩니다. 편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금액에 있어서 금극목을 할 수 있는데 편제가 하필이면 절지에 놓여 있네요. 재성이 절지에 놓여 있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옛날에 왜 꽃잎을 이렇게 책갈피에 넣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꽃잎을 다 말라서 바싹 말라버리는 그거 보셨나요? 경인일주의 재성은 특히 절지에 이렇게 말라있다. 숨어서 활동을 잘 못해준다. 이런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면보다는 사실은 이 편재성을 이용해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튼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원래 통도 커요. 그죠? 하얀 백호랑이 같은 경우, 산에서 사는 백호랑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웬만해서 뭐 지나가는 그 작은 토끼 같은 것도 먹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통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왕 돈을 벌면 크게 벌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크게 벌었다가 크게 망하는 굴곡이 있어요. 삶의 굴곡이. 요때를 꼭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 대운의 흐름 전체 한번을 꼭 보고 나에게 좋은 해인지 나쁜 해인지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진일주. 경진일주는요, 편관이 경금이라는 편관이 요게 진토라고 하는 인성을 봅니다. 인성이 어떤 인성이냐? 편인입니다. 편인은 굉장히 4차원적인 학문이에요. 어떤 정인적인 학문이 아니라서 편인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안 합니다. 자, 무조건 처음부터 자기는 1 더하기 1은 안 배우고요. 인수분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는 정인일주였고요. 저는 편인일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인일주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1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그냥 꼼꼼하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고요. 편인일주 분들은 1페이지 이게 나왔는데 3페이지에 또 나오는데 왜 이걸 배워요? 7페이지에 가니까 다른 게 나오는데 이거부터 배우고 하나하나 건너뛰어서 다 이해한 다음에 퍼즐을 전체를 맞춰 볼게요. 자기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편인일주들입니다. 그러니까 편인일주가 가진 그런 특성들로 인해서 또 영적인 힘,
직관적인 힘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경진일주예요. 게다가 진이 용이잖아요. 그러면 하얀 용이 백룡이 날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잠룡이 되었던 뭐 승천하는 용이 되었던 한번 크게 기상을 발휘해 보고 싶은 이런 야망이 있는 분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경자년을 만나요. 신자진 수국이 되겠죠. 그죠? 신자진 수국이 되는데 자기 사주 전체에 수의 기운이 왕성하다면, 화의 기운이 하나도 없다면, 금생수로 모든 그것을 다 에너지를 쏟지만 그 수가 결국은 얼어붙을 경우도 있겠고, 예를 들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얼어붙을 경우도 있고, 아무튼 자기가 마음껏 표현한 만큼 결과물이 잘 돌아오지는 않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데 때를 만나면 돼요. 때를 대비하면 돼요. 경진일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겨울이라 생각하고 지금이 해자축 3년이거든요. 겨울에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해자축 3년이니까 인월에 내가 인묘진 그때 용이 자 얼어붙은 겨울 땅에서 봄에 아지랭이 피어오를 때 한번 승천하자. 이러고 지금 잠시 나를 갈고 닦는다. 이렇게 막 용이 되기 직전에 시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호일주 볼게요. 경호일주는 편관이 정관을 본 사례입니다. 정관을 봤으니까 자, 굉장히 봉사활동도 좋아하실 거고요. 너무 남만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관적인 일에 집중하게 될 테니까요. 항상 이타적인 거, 어떻게 하면 정신이 올바르게 살아가나. 경호일주분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게다가 화극금을 당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항상 재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뜻을 펼치려고 하면 너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오화에 그 지장간에는 병기정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죠? 여기 중기 정기로 병기정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이게 인성으로 작용되거든요. 그러면 정관과 정인이 작용되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어떤 관직에서 일을 하시면 참 아름다운 이런 것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올해 좌우충을 맞게 됩니다. 경자년에 좌우충을 맞게 될 때 이때 자칫 수가 금생수의 기운으로 식신의 작용이거든요. 자수가 또한 어떤 도화의 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관직에 있으면서 혹시라도 자칫 여자에게 눈을 돌아간다면 이런 기간에 정말 말거리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될 시기가 또 이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바른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 자수의 시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 또 해자축 수국으로 이루어진 분들이죠. 자기 일지 자체가 연지가 뭐 잘하던가 시지가 잘하던가 그러면 극단적인 좌우충을 맞게 되잖아요. 이런 분들 정말 한 번쯤은 그 시기를 조심해야 될 시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경신일주 편관이 비견을 보니까 경신일주들은 정말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총칼을 옆에 딱 찬 장수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집을 부리는 성격은 또 굉장할 거예요. 오죽하면 경신일주 기도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경신년에, 경신월에, 경신일에, 경신시에 기도하면 뭐 천문을 다 통한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 게다가 자기가 록지에 두었잖아요. 걸록격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월지까지 신금이라면 갈 바 없어요. 이런 남편을 둔 부인이라면 남편을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부인을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극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예의 하면서 살아주십시오. 앞뒤도 별로 안 가립니다. 이분들은.
내가 법이에요. 딱 금기운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답이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국가를 위해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와, 굉장히 좋겠죠. 이 록에 둔 사람들, 걸록격의 사람들이거든요. 월지까지. 그렇다면 그 걸록격의 사람들은 큰 관직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죠? 그렇게 되겠네요. 자, 경술일주. 그 이름도 유명한 경술일주, 경진일주 또 나왔네요. 개강살 나왔네요. 자, 쇠지에 놓인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편인의 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4차원적인 또는 정신세계, 그게 아주 남다르기 때문에 직관력 하나로 그냥 세상을 승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꿈이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경술일주 여러분들. 그런 시기에 올해는 신자진수급 요런 분들, 좌우충을 맞는 분들, 요런 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잘 넘어갈 수 있는 해고, 아무래도 경금이라는 복음을 잘 활용하시면, 수성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신다면 아주 또 행복한 해가 될 거고, 작년 올해 기해년 경자년에 준비한 일을 나중에 기해 경자신축 이민년 이민 계묘년에 좋은 발복으로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때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렇게 투자할 일이 있었다면 올해 당장 무슨 걸로 딱 나타나지 않고 한 3, 4년 후에 그 투자한 것이 좋은 결과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경자년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학자 윤조의 삶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감철학 포럼을 열심히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날이 행복하십시오.